중국의 배우 고유강은 1983년 1월 16일 흑룡강성 계시시 밀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고유강은 가난한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부모님은 길거리에서 노점 꼬치집을 운영하셨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유강은 공부나 운동 등 어느 하나 취미가 없었으며 단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기 많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현재 고유강은 192cm의 키로 연예계에서도 상당한 장신으로 꼽히는데요. 중학교 때 이미 180cm가 넘었으며 훈훈한 외모로 여자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유강의 고향인 밀산시는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중국 대도시의 평균 면적이 대한민국 영토의 5분의 1 크기인 점을 감안할 때 고유강은 충청북도와 비슷한 크기를 가진 작은 시골 도시 밀산시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고유강은 밀산시의 음식, 문화, 자연경관을 소개하는 영상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고유강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술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입시 신청이 마감되어 지원조차 하지 못했으며 또한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며 대학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입시 실패와 함께 당시 고유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신을 가질 수 없었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재수를 할 수 없었기에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꼬치집, 제약공장, 하역인부 등의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1년에 겨우 1000위안, 한화 17만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후 고유강은 한 인터뷰에서 당시 힘들었던 시절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열심히 배우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4년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고유강은 친한 친구가 지내고 있는 사천성 청도시로 떠납니다. 당시 그 친구는 모델 대회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있던 고유강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자신이 모델에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계기로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았던 고유강은 컴퓨터 판매와 길거리 공연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법니다. 또한 지낼 곳조차 변변치 않았기에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거나 최대생 친구의 기숙사에서 빈 침대를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등 힘들게 20대 초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타지 생활이었지만 고유강은 당시 생활에 대해 굶지 않고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2006년 더 큰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고유강은 청도를 떠나 북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중국의 대형 모델 기획사 뉴 실크로드 모델 회사의 면접에 참여합니다. 고유강은 당시 면접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인물 왕홍민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왕홍민 감독은 고유강에게 현재 우리 회사에서 주최하는 모델 대회가 있다. 사실 지금 이미 예선전은 끝났고 결승 대회가 남았는데 결승에 네가 참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네가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 그건 너의 운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 측에서 고유강에게 하이난 사냐로 와서 결승전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이 대회는 뉴 실크로드 중국 모델 대회로 중국에서 1989년부터 시작된 저명한 모델 대회입니다. 그리고 고유강은 이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합니다. 고유강에게 모델 수업을 지도하던 러이는 어느 날 고유강에게 너의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왜 중앙희극학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니?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어렸을 적 배우를 꿈꿨던 고유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이에 2007년 중앙희극학원에 지원하였지만 이번에도 입시 기간이 마감되어 시험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목표가 생긴 고유강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입시를 준비하였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중국의 3대 예술학교 중 하나인 중앙희극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2008년 고유강은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인 중앙희극학원에 25살이라는 나이로 입학합니다. 보통 18살의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의 일반 학생들과 나이차가 많이 났지만 간절함 끝에 주어진 기회였기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생활합니다. 고유강은 많은 나이로 인해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고유강은 29살이라는 나이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당시 고유강은 자신의 나이 때문에 내가 배우가 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 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렵게 헤쳐온 경험들을 되새기며 자신을 믿고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가을 고유강은 삼성 갤럭시 노트2에 중국 광고 모델로 선발됩니다. 영상에서 모델 고유강이라고 소개되며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휴대폰의 화면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매우 큼직하네요 라는 멘트와 함께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3년 3월 고희강은 중국의 사극 여신 양미가 제작을 맡은 청춘 드라마 미시대에 잉둥역으로 캐스팅되며 꿈에 그리던 연예계에 입성합니다. 양미가 대주주로 있는 가행미디어와 계약을 하며 고희강은 소위 양미라인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드라마 인견인해를 통해 데뷔하였으며 같은 해 고검기담, 미시대, 2015년 편편희완리, 촉산전기지 검엽전기, 여사부 반숙, 2016년 애적계제, 산해경 태고의 전설 등의 작품에서 주로 조연을 맡으며 자신의 몸값을 차근차근 올려나갑니다. 2016년 5월 고희강은 자신이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 친해적 번역관에서 까오자밍 역을 맡아 열연합니다. 드라마 친해적 번역관은 전국 평균 시청률 2%를 돌파하였으며 최고 시청률은 무려 11.46%를 기록하며 엄청난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양미사단의 회심작 삼생삼세 심리도화에서 동화 역으로 출연합니다. 삼생삼세 심리도화는 평균 1%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당시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고 방영기간 동안 약 300억 회에 가까운 인터넷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이후 2018년 최고의 드라마로 평가받는 부요왕후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탑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고희강은 2020년 삼생삼세 심리도화의 후속작 삼생삼세 침상서에 출연하여 현재 중국의 최고 미녀 스타 디리러바와 달달한 케미를 보여줍니다. 고희강은 이 드라마를 통해 2020 텐센트 올해의 남자 배우상, 제29회 화정상 역사극 나무주연상 등 총 6개의 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냅니다. 고희강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큰 키로 인해 네티즌들로부터 혼혈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희강은 직접 자신은 혼혈이 아닌 한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희강이 태어난 지역에는 몽골족, 만주족, 러시아족 등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어 조상 중에 혼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올해로 38살인 고희강은 이미 가정을 꾸렸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네티즌들은 종종 고희강의 결혼 여부에 대해 논쟁을 하곤 합니다. 2020년 1월 고희강이 출연한 영화 경신파의 제작자는 웨이보에 2장의 아이 신발 사진과 함께 고희강을 태그하며 충분해? 뭐 또 필요해? 라는 글을 업로드한 적이 있으며 여러 차례 의문의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 공개되며 많은 네티즌들은 고희강이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희강 본인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으며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의 동아띠진 고희강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중화권 인물의 모든 것을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달려였습니다.